백만장자 대기업 회장님인 줄 모르고 말동무가 되어주던 호텔 청소부는 해고되었지만 바로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요, 지배인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한지원의 애원하는 소리가 호텔 관리 사무소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김수연 지배인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해온 한울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다니 대학생인 두 동생의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둘째 동생의 이번 학기 등록금만 400만 원인데 막내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배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배인의 단호한 목소리의 지원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을 만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사흘 전 한울 호텔 지하 1층 직원 탈의실에서 지원이 낡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생들 아침 준비를 하고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사물함에서 누군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것 같았고 작업복도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지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저 새로운 동료가 어색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지원이에요. 3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청소도구함은 저기 있고 손님들한테는 항상 인사부터 해야 해요.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호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우는 한울 호텔 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긴 후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원 씨, 고맙습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지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원은 진우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우가 도시락만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반찬이 좀 짜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김치찌개 드세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진우는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정성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럼 내일도 김치찌개 가져올게요. 진우 아저씨도 혼자 사시나 봐요. 지원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위나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난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원과 진우는 함께 청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진우에게 호텔의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업무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실 때는 이렇게 벽 쪽으로 비켜서 인사해야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절대 먼저 타면 안 돼요. 15층 최고급 스위트 객실 구역을 청소하던 중 지호는 지나가는 투숙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변함없이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지원을 통해 다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외국인 손님이 헤매고 계시네. 지원이 복도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디 찾으세요? 식당 어디 있어요? 외국인이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손짓을 섞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식당은 2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세요. 2층. 지원은 두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원의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원 씨 같은 사람이 많아야 우리 호텔이 진짜 인류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정직원 청소부 강민주였습니다. 10년째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민주는 계약직인 지원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설치는 꼴 좀 봐. 민주는 기둥 뒤에 숨어서 중얼거렸습니다. 퇴 지원이 새로운 진우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새로운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어차피 계약직은 계약직인데. 민주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자신은 정직원이지만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우는 지원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항상 밝고 친절했지만 민주는 업무만 대충 처리하고 손님들에게는 무뚝뚝했습니다. 오후에 지원과 진우가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본 민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참 이상해. 지원이 밥 얻어먹으라고 하니까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에 일이나 제대로 하지. 하지만 진우는 지원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호 아저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요즘은 자주 못 만나네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하고만 살아요. 대학생 둘이라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이 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상, 하그라이는 가해내고에서 할게요. 아이가 이제는 这个对象 추정해서 오치허베요 바락수에는 거 꿈을 좀 해요. 지원 씨, 힘들 텐데 늘 밝으시네요. 힘들어도 웃어야죠. 손님들한테 우울한 모습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원 같은 직원이야말로 진정한 호텔의 자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의 질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원이 진우와 점심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계약직이 정말 뻔뻔하네. 할아버지 하나 꼬셔서 뭘 하려는 거야? 민주는 지원을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14층 최고급 스위트 객실에서 귀빈 고객이 퇴실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 유명한 송 여사였습니다. 지원이 객실 청소를 마치고 나온 후 민주가 슬그머니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송 여사가 깜빡 두고 간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고급 제품으로 가격이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귀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사물함에 숨겨두었습니다. 일허탕 송 여사에게서 호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귀걸이를 방에 두고 왔는데 찾아주세요. 명품 다이아몬드 귀걸이에요. 김수현 지배인은 즉시 해당 객실의 청소 담당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사람은 한지원이었습니다. 지원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지배인실로 불려간 지원은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배인님, 저는 귀걸이 같은 건 본 적이 없어요. 감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 보니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더군요. 다른 설명이 있나요? 지배인의 차가운 시선에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어떤 귀걸이도 보지 못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때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뭘 봤다는 거지? 지원이 청소하고 나오면서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의심스러워서요. 민주의 거짓 증언의 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민주 언니가 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 씨,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당신이 가장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 씨까지 이렇게 증언하니... 지배인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하지만 지배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귀걸이 분실 사건은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고 가장 만만한 대상은 계약직인 지원이었습니다. 일단 귀걸이를 찾을 때까지 직무 정지입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해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진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원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이것이 누명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원 씨를 함정에 빠뜨렸군. 누구리 운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귀걸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송 여사는 호텔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배인의 냉정한 선고에 지원은 절망했습니다. 명찰을 떼어내고 청소 도구를 반납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배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지배인은 손짓으로 지원을 내보냈습니다. 사실 그도 지원의 평소 근무 태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귀빈 고객의 압박과 호텔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원은 터덜터덜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막막한 현실이 지원을 짓눌렀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씨, 이 집에 왔을 리브리께 가비야 좋아서 인데 그렇진 토멀티다 어리시마타. 진우 아저씨, 지원은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원 씨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걸 난 알아요. 진우의 따뜻한 말에 지원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호텔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 뒤에 누군가의 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원 씨 같은 사람을 내보내다니, 이런 호텔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나?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정진우야. 내일 아침 일찍 호텔로 와. 그리고 보안 팀장도 불러.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설명은 내일 하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14층 최고급 스위트 객실 1405호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게. 특히 이틀 전 오후 시간대 영상으로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떨정은 이미 호텔 직원이 아닌 회장의 그것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떨 정도로 서늘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한울 호텔 지하 보안실에서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안팀장 이 팀장이 진우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호텔 그룹을 일으킬 때부터 함께한 오랜 부하였습니다. 이 팀장 고생이 많았어. 그런데 이번 귀걸이 사건 말인데. 네, 회장님, 조사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시 카메라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14층 복도의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지원 씨가 청소를 마치고 나간 후 10분 뒤에 강민주 씨가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민주가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군. 맞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손에 뭔가 쥔 채로 나오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럼 이제 물증을 찾아야겠네. 이미 찾았습니다. 회장님, 이 팀장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명품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주 씨의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했습니다. 비상용 만능 열쇠로 몰래 열어보았는데 수건 속에 숨겨져 있더군요. 진우는 귀걸이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진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온갖 배신과 음모를 겪어보았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해하려는 악인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팀장, 내일 아침 지배인과 인사팀장. 그리고 강민주 씨와 한지원 씨를 모두 회의실로 부르게. 네, 회장님. 그런데 한지원 씨는 이미 해고된 상태라. 내가 직접 연락하겠어. 이 팀장은 진우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 씨 같은 사람이 이 호텔에 있어야 진짜 인류가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한울 호텔 임원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수현 지배인과 오 인사팀장 그리고 강민주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회의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해고된 지원이는 왜 불렀대? 민주가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소집까지 당하니 더욱 초조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원 씨, 어서 앉으세요. 지배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그도 왜 해고한 직원을 다시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님,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귀걸이가 발견되어 누명이 벗겨지는 건 아닐까 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정확히는? 지배인이 말을 망설이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호 아저씨, 지원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우의 뒤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남성이 공손하게 말하며 고급 정장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지배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작업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든 청소부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호텔 제국을 일궈온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울 호텔 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정진우입니다. 회의실이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배인과 인사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주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만이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회장님이라고요? 미안합니다, 지원 씨.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요. 하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귀걸이 사건의 범인을 찾았습니다. 봉투에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나타나자 민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주 씨의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다시 확인해 보니 지원 씨가 청소를 마치고 나간 후에 민주 씨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그건 민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진우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지원이가 미웠어요. 계약직 주제에 잘난 척하고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저는 정직원인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의 자백으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만. 지배인, 당신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물증도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평소 직원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모에 이세고 외척하야 질벽 구독 칭하고 지원 씨 같은 직원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으며 동료들까지 도와주던 사람을 말입니다. 진우는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당신을 잃는 건 우리 호텔의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새로 신설될 귀빈 휴게실에 총괄 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월급은 지금의 3배, 그리고 정직원 전환 조건입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는데.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더 많은 손님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트노의 따뜻한 말에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민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해고되었고 귀걸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의 후에 섞인 사과의 지원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민주 언니,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서로 도우며 일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질투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말입니다. 지배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진짜 보석 같은 직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을 뻔했으니까요. 지원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직원이 호텔의 진짜 자산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달 후 한울 호텔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귀빈 휴게실 총괄 팀장으로서 지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겸손하게 답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지원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직원들은 더욱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귀빈 휴게실은 지원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호텔 최고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손님들은 지원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서비스는 처음 받아봐요.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지원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전 청소부 시절과 다른 건 옷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습니다. 호텔 전체의 서비스 품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진우의 지시로 직원 교육이 강화되었고 인사평가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귀빈 휴게실 한쪽 테이블에서 진우와 지원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새로운 일에 적응하셨나요? 진우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고마워할 건 저예요. 지원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소중한 게 뭔가요? 사람의 마음이요. 고도도 정성을 들이면 빛이 나듯이 사람의 마음도 진심으로 대하면 빛이 나더군요. 지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늘 호텔은 진정한 인류 호텔이 될 것입니다. 예, 지원 씨 같은 직원들이 있는 한 말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따뜻한 황금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와 성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지배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보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날부터 하늘 호텔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부에서 팀장이 된 여성과 그녀를 알아본 현명한 회장의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